전문가 함께 연결해서 필식 전략으로 이어가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MTNW 출신 김도영입니다. 청송촌놈님과는 다른 시황관을 얘기를 해주셨죠. 누누이 하락에 대비하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빠질 줄 알았으면 그때 더 귀 기울여서 들을 걸 그랬어요. 그나저나 전문가님, 지지선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금리에 대한 선제적인 공격 부분이 이벤트성으로 금요일 날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이미 그 부분을 가지고 코스닥, 코스피, 인버스에 대한 두 배수짜리 매수 타이밍을 잡아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바로 7월 24일이었습니다. 공개방송에서도 제발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만약에 종목을 손절할 수 없다라면 인버스라도 위험 분산을 부탁을 드렸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갖고 자랑하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핵심 포인트 뭐였습니까? 바로 원달러 환율 추이를 갖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시장 자체가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서 슈팅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저희는 1185원을 기준으로 잡았죠. 그런데 슈팅이 나가지 않고 반대로 나와서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날 금요일 날 땡겼죠.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주초 구간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하는데 원달러 환율 추이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다행히 1185원을 넘어서 1186.70, 그러니까 이 갭 부분들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리를 아직은 지지 테스트로 눈치를 보고 있는데요. FOMC 부분에 대해서 금리 결정문, 채권과 연동돼서 보겠죠. 이 부분이 만약 뚫려버린다면 하단은 더 열린다라고 바라보실 수밖에 없는데요. 그 부분이 코스피 코스닥 쪽으로 놓고 보면 실제적으로 브레이크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 원달러 환율 추이가 위쪽 고점이 막혀버린다고 하면 맥수로 내려와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다 그래도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지난 1월 달에 저점이었던 1984포인트대, 그러니까 2000포인트에서 위아래로 잠깐 흔들어내는 폭일 것 같겠고요. 지금 끝자리가 5포인트 기준으로 변곡이 생긴다라고 분명히 말씀 좀 드렸었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10월 달엔 617포인트에 내려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형성이 되어 있냐면 지금 현재 590포인트에 대해서 파생적인 해지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 상단이 아쉽게도 저는 올라가는 때 분명히 돌파 안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이 되반등 부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급반등은 다음 주 가능성이 좀 열려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650포인트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코스닥 지수 집중하지 말고 종목에만 집중하자고 말씀을 좀 드렸죠. 바이오에 대한 비중 때문입니다. 전기전자 섹터 지금 차익 실현들 5G, MLCC, 2차 전지 다 부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놓고 판단을 해보면 코스닥은 지수를 보지 마시고 본인의 종목의 수급이 기관 쪽이 들어오는지에 집중을 하신다면 분명히 계좌는 다시 한번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전 시장이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힘들 때가 있는 그대로 시장의 조정을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말씀드려야 할 때가 부담스럽고 힘이 드는데요. 이제 바닥은 곧 나올 겁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최종 분수령이 될 거니까요. 다시 한번 원달러 환율 추이 쪽에서 이 부분이 뚫려 나가는지 최고점 부분은 여기를 보셔야겠죠. 네, 이 부분이 뚫린다라면 그때는 리스크 더 철저하게 관리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 가서라도 인버스에 대한 위험 분산은 늘 습관화드리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힘내겠고요. 자, 필식업종으로 가봅니다. 어제 시장에 이 필식업종을 생각하면서 많은 고민했습니다. 여러 가지 섹터들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중에 뉴스가 하나가 있었죠. 일본 제재 중에 처음에 퉁 하고 건드렸던 게 뭐였죠? 불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였었죠? 탄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이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전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죠. 거기에 신규적으로 새로운 먹거리로 장착을 우리나라가 정책으로 하는 수소 경제, 수소를 타겟화된다라는 뉴스들이 조금 도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 쪽에서 오늘은 수소에 대한 관련주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수소차 쪽으로는 아직은 쏠려 있겠죠. 이 수소 경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최고로 맥스로 올려놓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하고 엮어서 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주가 아주 견고했거든요. 제가 애프터마켓 쪽에서의 추가 매출 추이가 있다라고 했죠. 자, S&T 모티브 시장 때문에 윗꼬리를 좀 달리고 내려왔을 뿐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역시나 지금 시장의 변동 부분이 있지만 위아래 진폭을 놔두고 이렇게 등배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4만 6천 원대에서 4만 8천 원 밴드 속에서 놓고 5만 원이 돌파 나그는지 한번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작은 종목 쪽에서는 S물을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부분에서는 수소 관련돼서 긍정적으로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을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을 언급을 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6천 원대가 뛰어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자동차 부품 쪽에서 최근에 아마 눈에 많이 보이신 것이 바로 SL 같은 종목분들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판단이 될 거겠고요. 그다음에 수소차 쪽에서 충국 주정이 아마 보실 건데요. 분명히 차트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소에 대한 제재 부분까지 열어서 판단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과 함께 SPO셀까지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틈새를 노려보자. SPO셀 바닥권이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필식 종목으로 넘어가 보면요. 앞에서 언급드렸던 자동차 부품주와 수소 쪽 부분까지 열어서 보자라는 관점에서 SL을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동사는 이제 전조등에 특화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전장 쪽도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 허드레든가 그다음 어라운드 뷰 모니터 부분이겠죠. 어제 시장이 그렇게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잘 견고하게 지켜주었다라는 건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장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손절을 타이트하게 잡는다라면 21,500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손절가만 잡고 대응하신다라면 저는 직전 고점 부분에서 이 부분 조금 더 약하겠지만 23,800원 돌파 여부를 보면서 트레이드 바이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분명히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투매는 동참하지 말자라고 주선 김도영이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같이 외쳐봅니다. 오늘도 필식